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일입니다. 음,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론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하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썬과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는 건지, 또 굉장히 자유스럽게 코딩 작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 가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해서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총 5시간의 수업이 있는데요. 총 5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지난번에 저랑 같이 수업을 했었던 시스템과 IT 기초 쪽에서 좀 핵심적으로 이 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항목들에 대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2, 3, 4, 5교시에 파이썬 언어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고등기초 심화반에서 프로그래밍 실제 이제 이런 프로그래머 언어에 대한 실습은 오늘 수업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방학 집중 학습 시간에 아마 자바 언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이제 파이썬에 대한 걸 하는 거라서 네, 일단은 뭐 시작해보고 나서 이 이후 상황에 따라서 혹시라도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뭐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시간에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었던 시스템과 IT 기초 언어에 대한 복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자주 들으셨겠지만은 자주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만큼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뜻에서 자꾸 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수업에서 이제 들었겠지만은 우리가 컴퓨터,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들 이제 개인용 PC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컴퓨터들의 구성은 잘 알다시피 하드웨어라는 부분하고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나누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은 사실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는 이제 겉 모양,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모양들이죠. 그래서 주로 입출력 장치, 예를 들어서 입력 장치라고 하면은 마우스라든가 키보드, 뭐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입력 장치겠죠. 뭐 카메라 이런 것들도 다 입력 장치입니다. 그리고 출력 장치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니터 화면이겠죠. 이게 다 모니터 화면, 그 다음에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출력 장치입니다. 프린터도 출력 장치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CPU가 있고요. 이 중앙 처리 장치는 뭐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니까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종류가 근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HDD, 그리고 주기억 장치로 쓰는 뭐 램, 롬 뭐 이런 것들, 뭐 캐시 메모리, 그리고 CPU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 뭐 이런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모리들, 그래서 이런 메모리, CPU, 그리고 입출력 장치,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이런 하드웨어들이 모여서 실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운용체제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그 운용체제가 이제 아주 큰 항목인데요. 바로 여러분들 그 운용체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학습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PC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컴퓨터 장치들은 대부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 바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죠.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고, 그리고 램이 있습니다. 이 램이 있고, 그 다음에 CPU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 컴퓨터 개인용 PC 안에 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물론 이제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커다란 모니터에서 예를 들어서 아리안글 파일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데,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블 클릭 떼댕 하고 했다고 해봤어요.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아리안글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이런 아리안글 프로그램은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어디인가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면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들어있던 아리안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로 이걸 더블 클릭 떼댕 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이 이 램에 로딩이 됩니다. 로딩이. 그러니까 적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게 램으로 이제 적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램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앞에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시 또 CPU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 CPU에서 어떤 연산을 거쳐서 그 연산된 결과 화면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니터 화면에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동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램으로 가져가고 램에서 CPU로 가져간다 했는데, 이 과정 중에 굉장히 자주 참조를 하는 부분은 이 캐시라고 하는 메모리를 둬가지고 이 캐시로 또 저장을 해놨다가 이 캐시에서 CPU로 가져가죠. 바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근데 처음서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바로 이렇게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바로 이렇게 CPU로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사실은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CPU로 바로 가져가면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대신에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함과 동시에 용량이 엄청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을요. 자,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 용량도 많이 못 만드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바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보조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주기억 장치, 램,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 이런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는 엄청나게 증가하지만은 반대로 그 해당되는 비용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억 용량도 작아지고요. 바로 이러한 이 반대되겠죠.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된 거죠. 즉 속도와 가격 그리고 또 저장 용량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만들어졌던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PC 시스템에 동작하는 그 과정입니다. 바로 이거 아주 기본적이니까요. 이 정도 사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또 말씀드린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딱 켜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개인용 PC에 파워를 온을 딱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데요. 여기에 복습에다가 넣지를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PC에 파워를 ON 했을 때 그 다음 바로 동작하는 부분이 바이오스 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동작을 합니다. 바이오스라고 하는 칩이 제일 먼저 동작을 하는데, 이 칩을 하는 동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물리적으로 내 PC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PC에 뭐 하드디스크가 없다든지 램이 없다든지 CPU가 없다든지 뭐 이러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각각의 그런 장치들의 파워가, 즉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 체크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개인용 PC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운용체제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누군가가 이 운용체제를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바이오스 칩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칩은 파워를 오늘 딱 함과 동시에 내 PC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운용체제 프로그램을 램으로 로딩을 합니다. 즉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램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 CPU로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동작하여지는 것,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까지가 바이오스 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든 개인용 PC든 사용하려고 ON을 딱 시키는 순간 바로 그 바이오스 칩이 하드웨어적인 걸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운용체제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역할, 딱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바이오스 칩은 종료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서의 모든 동작은 운용체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지시를 따라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운용체제라고 하는 이 부분, 운용체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 컴퓨터 시스템에 처음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동작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일반적인 PC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램으로 뭐 프로그램 올려라, 뭐 적재시켜라, CPU로 가져와, 이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니터에 더블 클릭만 짜잔 하면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착 뜨는 거니까, 바로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중간 과정들을 바로 이 운용체제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뭐 기억장치의 그런 뭐 동작들을 제어를 하고, 프로세서, 또 입출력 장치들, 정보에 왔다 갔다 하는 통신들, 네트워크들,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바로 이 운용체제죠. 바로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사용자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한정된 시스템 자원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바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운영체제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운영체제는 아주 익숙하게들 사용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윈도우즈죠.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인용 컴퓨터들은 대부분 윈도우 운영체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쓰고 있는 좀 뭐 학생들이 있다면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쓰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닉스는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유닉스, 리눅스, 뭐 윈도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면은 거의 대부분 둘 중 하나죠. 애플의 iOS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운용 체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수업을 해야 될 프로그램의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컴퓨터에게 이제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뭔가를 이제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정형화된 어떤 문법적으로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명령들의 리스트들,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금 현재 최근 약 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언어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C, C++, C++, 그리고 자바, 파이썬, 이 세 가지 부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 언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렇게 잡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 C 언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시작한다면요. C 언어가 굉장히 좋긴 한데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부류거든요. C 언어하고 C++ 그리고 자바. 근데 최근에 또 요 C나 자바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파이썬을 할 건데요. 이 파이썬이 급격하게 그 사용자들을 늘렸는데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제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과정이 바로 여기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코딩한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코딩을 해서 처음에 딱 만들어진 그거를 원시 코드라고 부릅니다. 즉 소스 코드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원시 코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소스 코드가 실제로 여러분들 CPU로 올라가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 그 결과가 모니터 화면에 보일 텐데, 그럼 CPU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요 원시 코드, 소스 코드가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CPU에 그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중간에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가 그 오브젝트 파일을 다시 로딩을 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소스 코드를 바로 번역함과 동시에 CPU에 올려가지고 바로 보여줍니다. 뭐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수업할 때 하기로 하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시 소스 코드를 한 다음에 컴파일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 소스 코드가 바로 물론 이제 바로 소스 코드 자체가 CPU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소스 코드가 인터프리터를 거쳐서 바로 CPU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 파이썬입니다. 근데 C++는 컴파일러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중간 기계 오브젝트 파일을 거쳐서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 두 가지 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여러분들 IT 기초 용어 중에서는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DB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라클이라든가 MySQL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코딩을 많이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MySQL 이런 걸 많이 사용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오라클이니 뭐 인포믹스니 MySQL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입니다. DBMS입니다. DBMS고, 그러니까 데이터, 여러분들 뭐 학생 데이터다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뭐 여러분들 학번, 뭐 이름, 뭐 성적, 뭐 이런 것들을 모아둔 것, 이제 그런 뭐 학생 이름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데이터인 거고, 그런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목적 하에서 이렇게 모아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DB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보통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용어이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SQL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SQL의 이 L자가 랭귀지, 언어죠. 언어입니다. 그래서 SQL하고 MySQL은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죠. MySQL은 DBMS의 한 종류이고, SQL은 뭐 오라클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라클에서도 이 SQL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거나 하는 그런 명령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란, 이런 프로그램 언어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네트워크 그러면 바로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 그러면은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또 하나는 바로 요 이동통신이죠. 요 이동통신망도 네트워크이죠. 하나의. 자,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9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월드와이드 웹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뭐 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좀 특별한 인물을 기억한다면은 테드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월드와이드 웹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웹사이트로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요 개념, 바로 요 개념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그 HTML 우리가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요 개념을 처음으로 구상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로 테드 넬슨을 조금 기억해 두면 좋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달파라고 하는 기구에서 알파넷을 처음에 연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70년대에 사실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에 이제 들어왔었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월드와이드 웹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정보보호의 요소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간에 암호 이런 걸 했을 텐데요. 거기에서도 아마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정보보호 요소는 원래는 이제 3요소라고 하는데 요즘은 거기에다 한 개 요소를 더 플러스를 많이들 하는데요.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거기에다가 부인봉쇄라고 하는 걸 해서 정보보호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뭐 상식처럼 이렇게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하나 집어넣었던 건데요. 이것만 잠깐 얘기하죠. 여러분들 USB를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은 이제 USB가 굉장히 편하니까요. USB를 이용해서 뭐 여러분들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갔다가 컴퓨터에다 그냥 꼽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USB가 작년, 그러니까 1999년 10월, 9월인가 10월 달에 USB 4.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USB 4.0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USB 4.0 규격하고 썬더볼트라고 하는 규격이 또 있는데요. 이 썬더볼트 규격 3.0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규격. 그리고 이 USB라고 하는 것 자체만 봐가지고도 USB 3.0하고 USB 3.1 젠 1, USB 3.2 젠 1, 여기에 또 똑같은 거를 말만 또 조금씩 다르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마케팅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이런 건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사실 썬더볼트라고 하는 규격은 이 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규격인데 이 인텔이 만든 썬더볼트 규격을 가장 처음에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제품화 시킨 것이 바로 애플 맥이라고 하는 PC입니다. 맥. 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더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하나 중요한 건 요즘 이제 타입 C라고 하는 게 있죠. USB의 그 실제 이제 그 PC에 꼽는 부분의 그 모양에 따라서 타입 A, 타입 B, 뭐 마이크로 핀, 뭐 미니 뭐 그러면서 타입 C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요즘은 이 타입 C가 그 스마트폰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되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타입 C인데 요 타입 C라고 하는 요 타입이라고 하는 것과 요 USB 1.0, 2.0 하는 요 규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네, 이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이 페이지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건데 이 부분도 나중에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 그 실습 항목이 MS-DOS에 대한 것과 배치 파일에 대한 것을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MS-DOS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 화면에 왼쪽에 오른쪽 마우스의 오른쪽 키를 눌러서 실행을 눌러서 커맨드를 하면은 이제 MS-DOS 프로그램의 이제 화면이 커맨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헬프를 해보면은 이 MS-DOS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쫙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들을 실습을 해보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 MS-DOS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배치 파일을 했었었죠. 배치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어떤 명령어들을 모아가지고 그 명령어가 한꺼번에 차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그 프로그램 같이 동작하는 그런 거였었는데요. 이게 여기서 중요했던 게 반드시 익스텐션 그 파일 확장자 네임이 .bat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커맨드 파일에서 카피콘 그리고 파일 이름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bat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배치, 즉 그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이 차례차례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게 바로 이 배치 파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나머지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하고요.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